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중국이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이 3세대 전차 있죠. VT4 전차인데 이 VT4 전차의 기밀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공개되는데 정말 뭐 최신의 3세대 전차라고 하기에는 또 21세기에 만든 전차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는지 또 성능은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다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발트 3국이죠. 라트비아가 NSM 대함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 러시아 발트 함대 견제에 나섰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부족해서 포격량이 급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참호가 완전히 그냥 쾌적해져서 태양광 발전까지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부족하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라트비아가 미국 레이시온과 NSM 지대함 미사일 포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량과 계약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2027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해 발트해 일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해군 견제 임무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초 우크라이나 공군에 F-16 전투기가 인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F-16 대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에 배치된 S-400 포대에 장거리 대공 미사일 40N6를 보급하고 이들과 A-56 조기 경보기 데이터 연동 작업을 마쳤다는 것이 러시아 측 주장인데요. 서방 세계의 F-16 공급 결정이 너무 지연된 탓에 F-16은 도입과 동시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의회가 12억 800만 달러에 미국의 스트라이커 차량형 장갑차 198대를 도입하는 정부 요청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고 장갑차가 아닌 제네럴 다이나믹스에서 신규 제작하는 물량인데 대당 610만 달러에 달하는 이 거래, 불가리아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흑해함대 전력 보강을 위해 870톤급 중무장 미사일 초기함 한 척을 추가로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흑해에서 무려 1100km 떨어진 볼가강 유역의 젤레노돌스크 조선소에서 건조돼 강과 운하를 통해 이동해 왔다고 하는데 칼리브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흑해함대에 추가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러시아군이 참호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올리는가 하면 참호 바닥을 포장하는 등 동계 작전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올해 겨울 전투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가혹할 것 같습니다. 네, 발트 함대, 칼리닝그라드 있죠. 그 칼리닝그라드 바로 코옆에 리투아니아 있고 그 앞에 그 위에 이제 라트비아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에스토니아 해서 에스토니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역할 그리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이 칼리닝그라드를 그냥 바로 때려버릴 수 있죠.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해를 아주 큰 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레이시온으로부터 NSM 185km 날아가는 최신형 지대함 미사일 도입을 한다라니 자, 이 러시아의 발트 함대뿐 아니고 군사력이 완전히 그냥 나토의 포위 압박되는 형국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들어가죠. 지금 루마니아 등에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와도 이제 별 겁 안 난다. 니들 들어오는 순간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S-400에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있습니다. 탄이 있죠. 40N6라는 탄인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려 400km예요. 그래서 주로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이런 대형 항공기를 타격하는 미사일로 쓰는데 이걸 조기 경보기가 하늘 위에 떠서 딱 이륙하는 순간 바로 그냥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유도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전투기보다는 더 기동성이 좋으니 아무리 대형 미사일이지만 그래서 F-16 충분히 원거리에서 잡는다. 그러니 이제 니들
뜨면 그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F-16이 지금 이 바닥에 들어가서 무슨 큰 활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지원해주는 시기도 좀 놓쳤고, 우크라이나도 좀 여러 가지 시기를 많이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제 탄약 공급, 러시아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관심이 떨어져 버린, 이게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불가리아가 미국제 스트라이크 장갑차를 198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610만 달러, 대당 80억 원. 아니, 스트라이크 장갑차,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닌 장갑차죠. 한국의 K808, 그거보다 약간 나을까? 여기에는 뭐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뭐 이런 거 달려 있으니 K808보다는 약간 비싸직한데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장갑차를 무려 대당 80억 원을 주고 산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보험금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보험금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30mm 기관포가 장착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기다가 중장갑 떡칠한 것도 아니고 이런 장갑차를 80억 원 주고 산다? 참 딱하기도 합니다. 자, 이 흑해함대 세바스토폴에서 행가에 올려서 수리를 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쏜 스톰 섀도우 미사일 3발 맞고 박살나버린 바로 그 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함 사라지니까 추가로 있어야 되니 하나를 보급했는데, 아시다시피 보스포러스 해협을 튀르키예가 통제를 하면서 그 어떤 나라의 군함도 군사용 함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딱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야, 정말 놀랍게도 1100km 떨어진 북쪽에 볼가강 유역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강 따라 와서 마지막에 운하 따라와서 흑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야, 기가 찬데요. 정말 운하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러시아제 76mm 함포, 그리고 후방에 AK-630 30mm 기관포 2문, 뭐 이게 무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직 발사관 있죠? 함교 뒤에. 여기에 이제 칼리브르 미사일 8발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그래서 칼리브르 미사일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토마호크 같은 거. 그거 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강 따라 운하 따라. 이야, 참 우리로서는 강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활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강을 따라서 이렇게 큰 배가 1100km나 왔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흑해까지 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하늘에서 바라본 러시아군 참호예요. 참호가 뭐 이래 이거? 교통화가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지지대 세워놓고 천막 같은 거 덮고 이래서 아주 쾌적하게 만들고, 또 여기 뭐가 판때기 같은 게 보이죠? 또 판때기 같은 거 보이죠? 이게 태양광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호 위에다가 뭐 햇빛도 막을 겸, 그래서 태양광 패널 얹어서 전력도 충당해서 안에 이 참호 안에서 난방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통호 포장도 하고 해서 참호적 병 안 걸리게 만들고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군 포격이 없으니 뭐 만들어 놓자마자 우크라이나군 포격 들어오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만들죠. 그런데 포격이 없으니 또 드론 공격도 없고 하니 이렇게 태양광 패널까지 얹어서 전력 공급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없다. 그래서 제가 6월, 7월, 8월 이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사람 한 명보다 더 많은 포탄을 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탄을 쏘던데, 그 동영상 보면 진짜 그 넓은 평원에 그 포탄 화구가 정말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이 화구가 있는 걸 봤는데, 그 대부분이 우크라이나군 포탄 떨어진 화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포탄을 쐈는데 그냥 야, 러시아군 온다가 포탄 쏴 해서 그 비싼 100만 원짜리 포탄을 그냥 뭐 소총탄 쏘듯이 쏴댔죠. 6, 7, 8월에. 그렇게 공격 준비 사격을 대규모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공격 준비 사격이 아니고 그냥 야, 러시아군 온다 그럼 포탄 쏴, 155mm 쏴, 이런 식으로 소비
또는 허비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급기야는 이제 포탄이 없어서 러시아군이 태양광 패널로 교통호를 덮고 전력 공급하고 쾌적하게 지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우크라이나군.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이아나 영토 강제 병합 사태가 터진 후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를 출항했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남미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모 자격 인증 절차가 실전 배치를 위한 것이 아닌 내년도 서태평양 전진 배치 준비를 위한 절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현재 대서양에서 항공모함 임무 수행 자격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내년에 7함대 지역으로 전진 배치되는 전력들의 인증 획득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2월 11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조지 워싱턴 항모는 정비를 마친 뒤 출항해 대서양에서 항모 임무 수행 자격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증을 수행 중인 부대 중에는 내년에 일본으로 이동 배치돼 7함대에 배속되는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밝힌 7함대 배속 예정 부대는 제147 타격 전투 비행대로 확인되는데요. 미 해군은 이 부대가 내년 상반기 7함대 전진 배치 항모 교체 일정에 맞춰 일본 이와쿠니로 이동할 예정이며 제5 항모 항공단에 배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47 타격 전투 비행대는 F-35C 전투기로 완편된 비행대인데요. 이들은 조지 워싱턴 항모에 실려 일본에 전개한 뒤 내년부터 기종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제5 항모 항공단 제115 타격 전투 비행대와 교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항모가 전진 배치 항모 임무 수행을 위한 자격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가이아나 사태 개입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데요. F-35C 탑재 항모 동부가 고정 배치가 우리나라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미국이 손을 놓으면서 가이아나는 물론 가이아나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 완전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항모에 착함하고 있는 F-35C 강제 착함 장치 어레스트 와이어 확 걸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걸고 쑥 해서 스탑하는 장면인데 여기 지금 조지 워싱턴 항모예요. 여기 F-35C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뒤에도 여러 대 보이죠. 그래서 부대급으로 여기 지금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다. 항모 운용 자격 인증 절차 테스트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서태평양으로 가서 지금 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 탑재되는 115 타격 전투비행대하고 교대한다. 어떻게 가냐? 날아가냐? 아니다. 조지 워싱턴에 실려서 간다. 라는 겁니다. 저 그러면 조지 워싱턴 가지고 베네수엘라 압박해서 가이아나 그 유전지대 구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간다. 라는 건데 야 그럼 남미 베네수엘라는 그냥 이 우리 대한민국의 1.5배나 되는 그 영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 그냥 먹는 건가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미국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로 인해서 우리 동북아시아에 이제 고정 배치되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이 조지 워싱턴이 교대를 하죠 이제.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은 이 원자로 교체 작업하러 들어가고 2003년도 취역했으니까 딱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교체하러 들어가고 원자로 교체 작업 마친 조지 워싱턴이 7함대로 와서 교대한다. 그것도 내년 봄에 한다. F-35 싣고 와서 한다. 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게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워썬더에서 또 사고를 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현용 주력 전차포 관련 기밀 자료가 유출되는데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태국이 150여 대를 도입 중인 중국의 수출용 전차 VT4 모델의 기술 자료가 온라인 게임 포럼에서 유출되었으며 이 기술 자료에서 중국산 전차포의 형편없는 성능이 드러났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12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워썬더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발생했는데요. 게임 유저들이 게임상에 등장하는 중국제 전차 VT4의 성능을 주제로 논쟁을 벌이던 중 일부 유저가 기술 자료를 업로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유저가 공개한 기술 자료는
태국어로 되어 있는 VT4 전차의 주포 성능에 대한 자료였는데요. 이 자료에서 중국의 ZPT-98 125mm 활강포는 포신 수명이 서방 측 동급 전차포의 3분의 1에 불과한 500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ZPT-98포는 중국이 과거 소련의 2A46M 활강포 기술 자료를 우크라이나에서 빼돌려 복제한 중국군 현용 주력 전차포인데요. 중국은 이 주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과 포구 초속을 달성한 고성능 주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ZPT-98의 원형인 2A46M은 최대 1200발 정도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복제해 개량했다는 ZPT-98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주포의 포구 초속과 명중률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용 전차인 VT4는 물론 현용 주력 전차인 99식과 96식 전차 주포로 모두 ZPT-98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복제를 해도 원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능과 신뢰성을 보이는 중국제 무기,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VT4 전차 21세기에 만든 최신 전차입니다. 태국이 이거 150대 수입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로부터 T-84 오플롯 수입하려고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뭐 크림반도 여러 가지 상황 겹치면서 납품이 늦어지니 뭐 우리 중국제 할란다. 그때부터 또 중국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150대의 VT4를 수입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워썬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 워썬더에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에 뭐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있고, 뭐 흑표 전차도 있고, 뭐 르클레르 프랑스 전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 뭐 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이른바 국뽕이 좀 있죠. 우리나라 무기가 좀 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허접한 무기만 쓰다가 최신 전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워썬더에 구현되는 성능이 너무 허접하다. 그래서 아니 우리 전차가 왜 방어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제 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방어력 또 공격력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실제와 흡사하게 구현을 하겠죠. 그런데 국뽕을 맞은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전차 성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전투기 성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 싸울 때 저도 과거 밀덕 시절에 게시판에서 토론할 때 밀덕들은 그냥 주장은 절대로 인정 안 해줘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기사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자료를 정리된 논문을 끌고 오든지 그걸 제시를 딱 해야 이제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군사 자료가 이제 그 밀덕들의 논쟁 이 자료 뒷받침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태국에 수출하면서 태국어로 매뉴얼 만들어줬겠죠. 이걸 그냥 끌고 올린 겁니다. 왜 우리 전차가 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끌고 올린 이 자료에 따르면 주포의 내구성까지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그 주포 내구성이 500발 쏘면 끝이다. 교체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한국군의 K1A1 이 120mm 44 구경장 활강포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또 K2 흑표 전차 55 구경장 워낙 포구 압력이 세니까 이건 한 1000발 정도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500발. 이야, 근데 이거의 원형인 러시아제는 1200발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그대로 뺏겨서 러시아산보다 훨씬 뒤에 만든 이 주포가 러시아산의 40% 정도밖에 안 된다. 라니 이 중국제는 정말 까보중일 수밖에 없구나.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그 온라인 게임의 게시판에서 유출된 게 너무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챌린저2 전차 방어력, 챌린저2 전차 뭐 방어력은 짱이다 하는데 왜 방어력이 이거밖에 안 돼? 해서 방어력 관련한 거 올려버리고, 영국인이. 그리고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포탑 관련한 정보가 나왔는데, 또 예를 들어서 포탑이 여기 쏘고 게임상에서 쏘고 저 다음 거 쏘는데 늦게 돈다 이거예요. 늦게. 아니 우리 왜 빨리 안 돌고 늦게 돌아? 해가지고 포탑 회전 속도까지 올려버리고, 이제 아마 그 해당 전차 부대
하는 이 군인들이 올렸겠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BMP-3 전투장갑차에 있죠. 그 BMP-3 전투장갑차의 정비 매뉴얼을 휴대폰으로 촬영 다 해서 다 올려버린 겁니다. 그 부대를 전역한 전역 이 예비군인데 이 사람이 게임하다가 BMP-3 뭐 토론하다가 야 아니야 그 실제하고 달라 하다가 부대에 아직 있는 자기 후임 예전에 알던 후임에게 전화해서 야 그거 있잖아 그 정비 매뉴얼 그거 좀 촬영해서 나한테 좀 보내줘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기무사에 잡혀갔어요. 기가 차죠. 그리고 또 한국군 작전 지도까지 올려버렸어요. 이제 워선더 그러면 어디서 뭐 전투하고 뭐 하는데 그 맵을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와 작전 지도 올리면 됩니까? 아무리 이 밀덕질 또는 이 게임에 미쳐 있어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중국군 이 125mm 이 주포의 철갑탄, 날탄, 관통력 다 공개돼버리고 독일 타이거 공격 헬기 성능 다 공개돼버리고 또 F-16 전투기 사통장치 관련한 비밀 다 공개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워선더 이 게임의 커뮤니티 게시판이 정말 군사 기밀 유출이 장으로 되어 있는데 남이야 공개하든 말든 공개해주면 더 고맙고요. 그러다 우리 한국군 출신들의 이 워선더 또는 그와 유사한 게임 유저들 부디 한국 기밀은 공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것들은요 기밀 아니에요. 제가 기밀인지 아닌지 다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건 기밀이죠. 이런 거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한국인 여러분. 그런데 중국은 공개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태국 시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중국은 역시 중국이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